여러분, 관계대명사. 이름만 들어도 벌써 문법 시험이 생각나고 골치가 아프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영어화자들은 이 까다로운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을 왜 사용해서 말을 할까요? 혹시 지금 질문에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착체 역할이요? 라고 대답하셨다면 아직도 이 문법 시험만을 위한 영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 여러분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관계대명사를 공부했어도 정작 실제 회화에서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올렸던 영어식 사고, 영어 어순 사용 설명서에 대한 영상 그 후속편으로 영어식 사고 2편, 관계대명사 사용 설명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영어화자들은 어떻게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생각하고 말하는지 그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관계대명사에 대해 시작하기 전에 이전 영상에 대한 복습 차원에서 이 영어화자들과 우리 한국어자들의 사고 방식과 언어 사용에 대해서 이제 핵심만 얘기해 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영어화자들은 이제 한국어화자들에 비해 타인, 집단보다는 나 자신에 중점을 두고 얘기하고 사람 그 자체를 그 사람의 배경이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한다고 했었죠. 이를 잘 반영하는 예시들을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영어화자들이 이제 한국어를 배우면서 쉽게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엄마, 우리 학교, 우리 금쪽이 같은 단어들. 정작 영어로 our mom, our school로 직역하면 뭔가 이상하겠죠. 아마 she's not my mom, your mom 이럴 거예요. 사실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로 친밀감 혹은 소속감의 뉘앙스를 전달하기도 하는데 영어화자들 입장에서는 이 개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겠죠. 두 번째로 영어화자들은 우리가 처음 만나자마자 이제 How old are you? 몇 살이에요? 라고 묻는 거에 굉장히 신뢰라고 느끼기도 하는데요. 솔직히 우리도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나이 묻는 거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거 잘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먼저 이름 묻고 바로 나이를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형, 언니, 이제 동생 외의 관계, 즉 호칭이나 높임말의 사용 등을 정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거 역시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개인 자체만큼 혹은 그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걸 잘 보여주는 예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눈치라는 단어. 사실 영어로는 딱히 매칭되는 게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hint, sharp, wit, read 등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이 역시 이제 한국 화자들이 갖고 있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겠죠. 그리고 이 사고방식은 문장의 어순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사진을 남자아이를 기준으로 한국어로 묘사해보라고 하면 여러 방식의 문장이 가능하겠지만 대개 날씨가 화창한 날에 공원에서 한 아이가 아빠한테 공을 던지고 있다의 어순으로 말할 것 같아요. 즉 배경, 관계, 대상을 다 말하고 나서야 주어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영어식 사고는 정반대로 A boy is throwing a ball to his dad at the park on a sunny day 와 같이 주어의 행동을 먼저 말해주고 나머지 사항은 뒤에 말해주죠. 여기서 첫 번째 팁을 드려볼게요. 영어 화자들의 머릿속에서는 주어 이꼴 주인공이에요. 즉 이 무대에서는 주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일단 주인공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주인공 기준으로 점차 그 스포트라이트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스포트라이트 사고법이라고 명명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주인공이니 이 아이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주고 나머지는 일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뭐 하고 있죠? 공을 던진다고요? 아니요, 공은 안 보이는데요. 말씀드렸죠. 오로지 주인공한테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거예요. 즉 주인공의 행동 그 자체에만 집중해요. 그럼 다시 뭐 하고 있죠? 네, 던지고 있어요. A boy is throwing. 뭐를요? 주인공의 행동의 대상을 말해줘야 되겠죠? 주인공을 기준으로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확장해보니 공이 보이네요. 네, a ball. 사실상 여기까지가 주인공 문장, 즉 핵심 문장이자 뼈대죠. 이렇게 영어화자들은 딱 핵심 문장, 즉 본론을 먼저 말해주고 그 외 부가적인 개념들은 전부 다 뒤에다 붙여주죠. 바꿔 말하면 먼저 뼈대를 만들어주고 그 뒤에 전치사를 사용해서 살을 붙여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더 확장해서 그 공을 받는 대상이 아빠, 즉 타인이죠. To his dad. 조금 더 확장해보니 무대, 즉 장소가 보이죠. At the park. 그리고 끝까지 확장해보니 이제 날씨까지 보이죠. On a sunny day. 한 번에 다시 말해보면 A boy is throwing a ball to his dad at the park on a sunny day. 참고로 이 각 덩이를 영어화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단위라고 해서 thought group이라고 했는데 스피킹뿐 아니라 listening, reading 전 분야에서 이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개념인 만큼 생각 단위 나누는 훈련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지난주 토요일에 가족들과 동물원에서 기린에게 먹이를 주었다.
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라고 하면 이제 한국어 화자들은 또 last Saturday with my family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두 번째 제안은 쉽지 않겠지만 한국어로 머릿속에 문장을 떠올리고 번역하기보다는 머릿속에 그 기억을, 즉 그 이미지를 떠올려서 방금 소개해드린 스포트라이트 사고 방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요. 그럼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다고 하고 이 여성이 즉 주인공이니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죠. 주인공의 행동부터 동물에게 먹이를 준다는 표현은 feed라고 하는데 과거형으로 I fed, 그리고 그 행동의 대상 a giraffe, 여기까지가 주인공 문장. 그리고 이제부터 추가 정보 with my family at the zoo,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시간을 제일 끝에 말해주면 되겠죠. Last Saturday. 이번엔 한 번에 이제 생각 그룹 단위를 염두에서 말해볼게요. I fed giraffe with my family at the zoo last Saturday. 참고로 이 어수는 이제 기본형일 뿐이지 말하는 사람이 강조해주고 싶은 말을 먼저 말해주는 방식으로 이 어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주제인 관계 대명사를 사용해서 영어 화자들은 어떻게 문장을 더 길게 그리고 복잡하게 말하는지 그들의 사고방식을 설명해 드려볼게요. 다들 이 관계 대명사는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요? 항상 문법 시험에 나오니까요. 뭐 주격 관계 대명사, 소유격 관계 대명사, 사람은 who, 사물은 which 등등. 지금도 이 단어를 이제 듣자마자 바로 수험생 모드로 돌변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영어 화자들이 왜 그리고 언제 이 관계 대명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많은 분들이 이 관계 대명사를 시험 문제로는 답을 잘 찾아도 막상 실제 대화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영어 화자들은 관계 대명사를 왜 그리고 언제 사용할까요? 두 문장을 붙여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위해서요 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 아직도 문법 시험만을 위한 영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이 대답은 굳이 따지자면 왜에 대한 답이 아니고 결과, 즉 관계대명사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인 거죠. 그리고 애초에 그냥 두 문장을 합칠 거면은 and나 but 같은 접속사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서 영어 화자들은 왜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게요. 방금 내 친구한테 전화했어. I just called my friend. 그럼 저는 당연히 형 친구 누구 말이야? Who? 이러겠죠. 형 친구가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대상을 지정하기엔 정보가 너무 없잖아요. 그랬더니 형이 왜 그 친구 너한테 차 샀잖아. That friend bought your car. 라고 부족한 정보를 채워주니 누굴 말하는지 분명하게 알겠네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방들이 전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 저 가방 사고 싶어. I wanna buy the bag. 이러면 당연히 어느 거 말이야? Which one? 이러겠죠. 가방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많은 가방들 중 대상을 지정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죠. 그러니 왜 저 가방에 빨간 리본이 달려있잖아. That bag has red ribbon on it. 라고 필요한 정보를 채워줘야 정확히 내가 뭘 말하는지 상대방이 알겠죠. 네, 이렇게 단순히 my friend, the bag과 같이만 말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누구, who, 어느 거, which 처럼 질문할 게 뻔하니까 I just called my friend who bought your car. I want to buy the bag which has a red ribbon on it. 과 같이 그 대상 바로 뒤에서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언급해줘서 정확히는 이제 부족한 정보를 채워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define, 즉 명확히 밝혀주는 게 관계대명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걸 문법에서는 그 한계나 범위를 확실히 정해서 이제 그 개념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로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하죠. 참고로 학교에서 이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들은 that으로도 쓰인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that으로도 쓰인다가 아니고 원래는 이 that으로만 사용했었죠. 그러다 후에 who, which 등의 WH 의문사가 I don't know who broke the window. 난 창문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와 같은 이제 간접 의문형을 거쳐서 그와 역할이 비슷한 that 관계사로도 사용되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 미국 영어에서는 이 한정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에서는 that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어쩌면 의미상 이게 당연한 게 먼저 이 that은 우리말의 저거, 그거와 같은 지시대명사가 맞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흔히 정관사로 알고 있는 the도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이 이제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저거, 그것뿐 아니라 내가 앞서 말한 대상을 가리키는 의미도 전달해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앞에서 말한 그거와 같은 의미로 방금 말한 대상과 이제 관계를 지어준다고 해서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을 아까 예문에 적용시키면 I just called my friend 라고 먼저 그 대상을 말해주고 그것만으로는 어떤 대상을 말하는지 불충분하니까 that, 즉 that friend bought your car 라고 그 대상에 부가적인 정보를 덧붙여주는 거죠.
이 문장을 한국어로 직역해보자면 나 방금 전화했어 네 친구한테. 누구 말하는 거냐면 그 친구가 너한테서 차 샀잖아 정도가 되겠네요.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I want to buy the bag that has a red ribbon on it. 직역하면 나 사고 싶어 저 가방. 어떤 거 말하는 거냐면 그 가방에 빨간 리본이 달려있어 정도가 되겠네요. 참고로 이 사고방식 그대로 누구 말하는 거냐면 이 뉘앙스로 who, 어떤 거 말하는 거냐면 뉘앙스로 which로 이제 사람과 사물을 구분지어 that 대신도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화자들의 이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영어화자들은 보통 이 that 뒤에서 말을 잠시 멈추거나 더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화자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할 말을 미리 다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말하는 게 아니다 보니 어떤 대상을 말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얘기할 때 일단 이 that이나 WH 관계사를 말하고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나는데요. 한국어로는 그게 뭐냐면 그게 누구냐면 와 같은 뉘앙스에 가깝죠. 왜 우리도 가끔씩 할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나 네 친구 봤어. 그 누구냐면 그 외에 그 빵집에서 일한다는 친구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 saw your friend that, that works at the bakery에 가깝다는 거죠. 영상 예문들 좀 보여드릴게요. I was, I guess a foolish young man that, as a man who, just like you, as a man who, just like you. In term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he trade deal that we've been negotiating. 근데 지금 소개해드린 영어화자들이 갖고 있는 이 관계대명사의 사고방식이 아무래도 한국어 화자들에게는 참 어색하게 들리죠.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한국어에서는 너한테 차를 샀던 내 친구한테 방금 전화했어. 난 저 빨간 리본이 달린 가방을 사고 싶어. 와 같이 그 대상의 뒤가 아닌 앞에서 미리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언급해주는 방식이라서 즉 어순이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이 역시 앞서 설명드린 한국어 화자와 영어 화자의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라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어 화자들은 그 사람의 배경보단 사람, 즉 대상 그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는 이 유진처럼 집안의 성을 먼저 말해주고 이름을 뒤에 말해주는 반면 영어에서는 유진 리처럼 이름을 성보다 먼저 말해주죠. 게다가 앞서 문장 확장의 과정에서 보셨듯이 핵심 정보, 즉 본론을 먼저 말해주고 그 외 배경이나 이제 관계 등 부가적인 정보는 뒤에 덧붙여주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한국어에서는 옆집 사는 남자아이처럼 그 배경을 먼저 말해주지만 반면에 영어로는 a boy who's living next door처럼 그 대상을 먼저 언급해주고 그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는 그 뒤에 언급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핵심 내용을 먼저 말해주고 부가적인 정보는 뒤에 덧붙여주는 개념은 단지 관계대명사뿐이 아니라 영어 전반적인 부분에 반영돼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어로 너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야 를 영어로는 I'm so lucky to have met you.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해.는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아니? 는 Do you know how I feel? 너 때문에 미치겠다.는 I'm going crazy because of you.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는 There's a boy who likes you. 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이유나 부가적인 정보를 먼저 말해주고 핵심 문장을 뒤에 말해주지만 영어에서는 한국어와 반대로 핵심 문장을 먼저 말해주고 이유나 그 외 부가적인 정보는 그 뒤에 말해주는 게 일반적이죠. 여담이지만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핵심 문장이 제일 마지막에 오다 보니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네요. 아무튼 이게 바로 영어 화자들이 생각하는 방식, 즉 영어식 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정반대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또 우리 한국어 화자들에게 완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개념은 아닌 게 한번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물론 대부분 노래 가사에서만 쓸만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미치겠다 너 때문에 혹은 다행이다 아무도 안 다쳐서 등과 같이 그중 몇 개는 실제 대화 중에도 종종 사용되기도 하는 형태죠. 이렇게 어순, 즉 말의 위치를 바꾸는 걸 어려운 말로는 도치라고 하는데요. 굳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말해주는 부분에 강조 혹은 집중을 시키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부가정보보다 핵심 문장을 먼저 말해줌으로써 거기에 더 강조를 해주는 방식은 앞서 설명드린 영어 화자들의 머릿속, 즉 영어식 사고와 일치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에 딱 부합하는 또 다른 한국어의 예가 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형사가 찾아와서 사람 하나 찾고 있는데요. 머리가 길고 턱수염이 있어요.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게 딱 지금까지 말한 영어식 사고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정확한 어순으로는 머리가 길고 턱수염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가 맞겠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왜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선 낯선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으니 이제 거두절미하고
내가 여기 왜 찾아왔는지 일단 본론부터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부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뒤에 이동시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문장은 이제 설명드린 대로 영어식 사고에 가깝다 보니 상대적으로 영작하기 수월하겠죠. I'm looking for a man that has a long hair and beard. 이렇듯 이 사고방식이 좀 어색할지 몰라도 우리 한국 화자들에게도 완전히 낯선 개념은 아닌 만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팁은 바로 거두절미하고 일단 본론부터 지르고 봐라 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형사의 멘트가 좋은 예인데요. 그 예시와 비슷한 유형부터 한번 연습해볼까요? 저는 영어와 한국어 둘 다로 적힌 책을 찾고 있어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아까 형사의 멘트처럼 일단 먼저 본론부터 질러요. 뭐죠? 저 책 하나 찾고 있는데요. I'm looking for a book. 그리고 그 책에 대한 단서, 즉 추가 정보. 어떤 책이냐면 그 책 that 영어와 한국어 둘 다로 쓰여 있어요. It's written in both English and Korean. I'm looking for a book that is written in both English and Korean. 좀 다른 형태로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우리 남편이 추천해준 차를 샀어요. 갑자기 좀 어렵나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본론부터 나는 차를 샀어요 부터 일단 질러요. 그리고 추가로 마음속으로는 그게 어떤 차인지는 곧 말해줄게. 이렇게 영어 화자들과 같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I bought the car. 어떤 차냐면 그 차 that 우리 남편이 추천해줬어요. My husband recommended. I bought the car that my husband recommended.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하나 더 해볼까요? 나는 사랑하지 않았던 여자와 결혼했다. 마찬가지죠. 일단 본론 핵심 문장부터. 이번에 앞서 보여드렸던 노래 한 남자의 도치된 가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한 여자와 결혼했다. I married a woman. 어떤 여자냐면 그 여자 that 난 사랑하지 않았어. I didn't love. I married a woman that I didn't love. 참고로 이와 같은 형태를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원래 이걸 정석으로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할 that을 수식하는 대상 바로 뒤에 이동시키고 어쩌고 라고 설명해야 하겠지만 오늘의 주제가 영어식 사고인 만큼 우리 한국어 화자들이 쉽게 납득하고 머릿속을 그릴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해 봤습니다. 뭐 이게 다 한국어가 는, 을과 같은 조사를 사용해서 주어 자리에 목적어도 올 수 있는 즉 상대적으로 어순이 유연한 편인 덕분이기도 하죠. 참고로 관계대명사 that은 문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형식적으로만 쓰이다 보니 가급적 약하게 그리고 빠르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즉 거의 존재감 없이 발음될 때가 많은데요.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A few years ago, I met a man that changed my life. I met a man that changed my life. I bought a car that was 2 years old. I bought a car that was 2 years old, low mileage.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that의 존재감은 이제 작아지다 못해 그냥 아예 생략되기도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중요한 주어로의 역할, 즉 주격 관계대명사는 차마 생략하지 못하지만 그 외의 역할, 예를 들어 방금 보여드린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경우는 사실 아예 생략해버리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죠. I bought the car my husband recommended. I married a woman I didn't love. 와 같이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 형태를 응용해서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이 세 문장을 보세요. 커플이 과거를 회상하면 할 법한 질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방금까지 연습한 형태 그대로죠. 크리스마스 때가 붙었다고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뭐가 됐든 일단 본론부터. 그 영화 기억나니? Do you remember the movie? 어떤 영화냐면 그 영화 that 우리 같이 봤잖아 크리스마스 때. We watched together at Christmas. that을 생략해서 Do you remember the movie we watched together at Christmas?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장이요. 우리 처음 만났던 장소를 기억하니? 시작은 똑같아요. 그 장소 기억해? Do you remember the place? 어디냐면 그 장소에서 that 우리 처음 만났잖아. We first met. Do you remember the place that we first met? 마지막 문장이요. 우리 처음 만났던 순간을 기억하니? 완전히 같아요. 그때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the time 혹은 moment? 언제냐면 그때 that 우리 처음 만났잖아. We first met. Do you remember the time that we first met? 참고로 이 두 문장 다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that을 생략해서 Do you remember the place we first met? Do you remember the time we first met? 과 같이 더 자주 쓰이죠. 기본적으로 처음 보여드렸던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를 제외하고는 생략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두 문장을 that이 아닌 WH 관계사로 대체한다면 어디냐면 언제냐면 와 같은 사고의 흐름에서 이미 보셨듯이 첫 번째 문장은 어디에 해당하는 where, 두 번째 문장은 언제에 해당하는 when을 사용해서 Do you remember the place where we first met? Do you remember the time when we first met? 과 같이 말해주면 되고 이 녀석들은 문법상 대명사가 아닌 부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 부사라고도 불리는데 딱히 모르셔도 되는 개념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가능한데 아래로 갈수록 더 접속사 본래 의미가 강조되고 더 격식 있는 뉘앙스이긴 한데 일단 처음엔 그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본인 입에 잘 붙는 편한 형태로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다시 아까 that이 사용된 예문으로 돌아와서 문법을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방금 그게 부사 역할이라 했으니까 that뿐 아니라 전치사도 같이 사용해야 문법적으로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생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는 내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가는 걸 좋아한다 라는 말을 할 때 영어화자들은 I love to visit a place that I've never been to before 과 I love to visit a place that I've never been before 둘 다 사용하거든요. 참고로 where는 이제 물리적인 장소뿐 아니라 situation, level, class 등 관념적인 장소에도 사용되는데요. 이 역시 원어민들 아주 자주 쓰는 활용법이다 보니 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제 이전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There's a breastfeeding class where you can learn a little bit about the basics, feeding class where you can learn a little bit about the basics. Hang on, I know a job where I can sing and I can dance, and a job where I can sing and I can dance. And 자, 그럼 이제 이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그 대상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는 사고방식이 좀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단계로 레벨업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관계대명사들을 문장 끝에 붙여서 말해왔다면 지금부터는 문장 중간에 특히 주어 자리에 끼워 넣어서 말해보는 연습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엔 저 검은 모자를 쓴 남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라고 해볼까요? 핵심 문장이 뭐죠? 저 남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다. The man has a son. 그리고 추가로 그 남자 검은 모자 쓰고 있어. That is wearing a black hat. 그럼 합쳐보면 The man has a son that is wearing a black hat. 이거 뭔가 이상하죠? The man 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줘야 할 정보가 a son 뒤에 붙어 있으니 저 남자에게는 검은 모자를 쓴 아들이 하나 있다. 의미가 되어버렸죠. 네, 이게 왜 영어화자들이 그 대상에 대한 추가 정보를 그 대상 바로 뒤에 붙여서 말하는 이유고 따라서 이 문장은 그 대상이 문장 처음에 나오는 주어다 보니 The man that is wearing a black hat has a son 과 같이 말해줘야 한다는 거죠. 결국 대상을 먼저 말해주고 그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보충해준다는 개념은 같지만 지금까지 연습한 개념들은 이제 I bought the car that my husband recommended 와 같이 자동차가 중간 지점에서 한번 멈췄다만 가는 느낌이라면 The man that is wearing a black hat has a son 과 같이 이제 주어의 관계대명사가 사용되면 문장 도중 단어 하나 말하고 바로 끊고 추가 설명을 해줘야 하니 마치 한국 화자들에게는 이게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다시 가는 느낌이라 익숙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개념 역시 이제 한국 화자들에게는 완전 납득이 되지 않는 건 아닌 게 앞에서 살짝 보여드렸지만 우리도 이제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 바로 말하다 보면 이런 어순으로 말할 때가 있거든요. 야, 그 가방 그 있잖아. 네 친구가 선물해 준 거 명품이라더라. 야, 네 친구 걔 있잖아. 그 부산 산다는 애 결혼한대. 딱 이 느낌이 영어화자들의 사고에 가깝다는 거죠. 이게 제 두 번째 팁인데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 즉 주어의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금 이 한국어의 사고방식처럼 일단 그거 하고 대상을 언급해준 뒤 그 있잖아 뭐뭐 한 거로 보충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에 뭐뭐야 와 같이 이제 핵심 동사를 말해주는 거죠. 방금 다뤘던 예문의 경우도 저 남자 그 있잖아 검은 모자 쓴 사람 아들이 하나 있대 와 같은 뉘앙스라는 거죠.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하나 연습해볼까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심으셨던 나무가 죽었다. 먼저 그 나무, the tree. 그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께서 심으셨던 거 that my grandpa planted. 죽었어. It's dead. that을 생략하고 the tree my grandpa planted is dead 라고도 가능하죠. 참고로 할아버지보다 나무 그 자체에 더 초점을 두고 말하는 뉘앙스라면 수동태로 할아버지에 의해 심겨진 나무와 같은 뉘앙스로 the tree that was planted by my grandpa is dead 라고 말해줄 수도 있겠죠. 참고로 이 문장과 앞서 보여드린 the man that is wearing a black hat has a son 둘 다 문장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that is를 통째로 생략해서 the man wearing a black hat has a son The tree planted by my grandpa is dead 와 같이 말해주는 게 더 일반적인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예전에 제가 다룬 과거분사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 만난 식당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대. 그 식당, the restaurant, 그 있잖아. 우리 처음 만난데 that we first met. 다른 곳으로 이전했어. has moved to a new location. that을 생략해서 the restaurant we first met has moved to a new location. 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연습한 영어식 사고방식은 이제 리딩이나 리스닝 할 때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단지 이번엔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얘기를 들려주는 방식이라는 차이 정도가 있겠네요.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책에서 발췌한 문장인데요. The boy attended a local school. 그 소년이 한 지역 학교에 갔는데 that, 그게 어떤 학교냐면 had been set up by the British. 영국인들에 의해 설립됐대.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 팁을 드리자면
이 관계대명사 들어간 문장들은 WH 관계사로 대체해서 작가와의 문답 방식으로 이해하면 더 편할 때가 있는데요. 방금 문장을 예를 들어서 그 소년이 한 지역 학교에 갔대. that은 which로 대체되니까 그게 어떤 학교인데 그 학교는 영국인들에 의해 설립됐대와 같이 말이죠. 방금 보셨듯이 이 방식은 WH 관계사에서는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어느 쪽이든 본인에게 잘 맞는 방식을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영어식 사고 방식만으로도 충분히 정보를 이해할 수 있음에도 이 문장을 굳이 한국어 어순 방식으로 온전하게 이해하겠다고 그 소년이 영국인들에 의해 설립된 지역 학교에 갔다 라고 다시 머릿속으로 재조합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여러분이 이제 번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절대 불필요한 일입니다. 단순한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이 버릇은 이제 영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죠. 참고로 지금까지 보셨듯이 이 관계대명사는 생략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 다양한 문맥을 경험해 보는 건 필수겠죠. 자, 지금까지 아주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아직 끝난 게 아닌데요. 영상 처음에 영어화자들이 이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며 그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족한 정보를 보충해 주는 거라고 했고 이걸 한정적 용법이라 부른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개념이 이제 확장돼서 관계대명사는 또 다른 용도로도 쓰이는데요. 바로 그 대상에 대한 부가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응? 무슨 소리야? 그 말이잖아. 네,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이 둘은 나름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전자는 그 대상에 대한 부족한 정보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어떤 대상을 말하는지 상대방이 아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떻게 보면 필수 정보인 거고 후자는 그 대상만 말해도 상대방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더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I played basketball with my dad who actually doesn't like exercise 라는 문장이 있으면 먼저 핵심 문장, 즉 본론 I played basketball with my dad 에서 이미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죠. 내가 뭐 아빠가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who라고 관계대명사를 추가적으로 사용한 건 그게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개념은 영어로는 non-restrictive, 즉 비한정적 용법, 한국 문법에서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이들 이 둘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 못해서 이 문장을 나는 실은 운동을 싫어하는 아빠랑 농구를 했다와 같이 앞서 보여드린 한정적 용법의 뉘앙스로 해석하시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 계속적 용법은 나 아빠랑 농구를 했는데 실은 우리 아빠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의 뉘앙스에 더 가깝죠. 말 그대로 아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I played basketball with my dad but he actually doesn't like exercise 라고 접속사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둘은 나름 그 뉘앙스적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화자들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그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싶을 뿐인데 이걸 만약에 방금처럼 접속사를 사용해서 말해주면 화자 의도와 상관없이 but, 즉 하지만이나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의 뉘앙스가 불필요하게 첨부 혹은 강조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걸 편의상 이해하기 쉽게 두 문장으로 쪼개면서 and나 but, so 등의 접속사를 끼워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실제 영어화자들이 전달한 뉘앙스에는 그 접속사의 의미가 필수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테니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밥 먹고 이제 카드 결제를 하려는데 이 식당은 카드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해볼게요. 이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So I had to pay in cash, which I luckily had in my pocket. 이걸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했어야 했는데 다행히 주머니에 있었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걸 굳이 두 문장으로 쪼개자면 했는데니까 but을 사용해서 I had to pay in cash, but I luckily had in my pocket 라고 하는 게 적절할까요? 아니면 상반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and를 사용해서 I had to pay in cash and I luckily had in my pocket 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둘 다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참고로 보셨듯이 우리 한국어의 그런데가 but의 의미인 하지만이나 그러나와는 같은 의미는 아니죠. 추가로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단순히 단어 하나가 아닌 앞서 말한 문장 전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주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I got a B on the math test, which is not bad. 나 수학 시험에서 B 맞았는데 그거 그렇게 나쁘지 않아. 와 같이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한 내 의견이나 판단을 덧붙여주기 위해서도 사용하죠. 이게 우리 한국어 화자들에게는 익숙지 않은 활용이지만 영어 화자들은 정말 자주 사용하는 형태 중 하나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다른 영상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아, 그리고 또 다른 계속적 용법 중에 speaking of which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which, 그 말 하니까 하는 말인데 와 같은 뉘앙스로 이 역시 영어화자들은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 만큼 익숙해지시면 대화의 주제를 더 자연스럽게 전환하실 수 있겠죠. 예문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But
makes your mouth look like an eye socket. Which isn't bad. Which isn't bad. I'm always trying to improve my tech too. Speaking of which, we've already upgraded the computers over at. Looked like you're trying to get peanut butter off your fingers. And speaking of which, I'm starving. 참고로 반면에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한정적 요법들의 예문들을 나 책 하나 샀는데 친구가 그 책 추천해줬어 이 뉘앙스보다는 나는 친구가 추천해준 책 샀어 와 같은 뉘앙스로 해석해야 하는 게 적절한 만큼 이 한정적 용법과 지금 다룬 계속적 용법은 의미는 얼추 같아도 그 뉘앙스가 생각보다 많이 다르죠. 그러기에 분명히 우리가 학교에서 문법 시간에 이 둘을 따로 분류해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데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걸 왜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다는 단지 문법 시험을 풀기 위해 외웠다는 게 문제였을 뿐이죠. 그럼 영어화자들은 이제 상대방이 이 관계대명사를 한정적 용법, 즉 그 대상에 대한 보충 정보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거냐 아니면 계속적 용법, 그냥 그 대상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는 거냐 둘 중 어느 쪽으로 사용하느냐를 쉽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대부분은 문맥에서 쉽게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글로는 이제 이 계속적 용법 뒤에서는 항상 커마, 쉼표를 사용해주고 말로 해줄 때는 그 대상 뒤에서 잠시 쉬어주고 이어서 말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I had a blind date with Jake's brother who didn't seem to like me very much. 제이크의 형이랑 소개팅을 했는데 날 그닥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 와 같이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WH 관계사들이 이제 관계대명사 that의 자리를 대체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that은 한정적 용법으로만 WH 관계사들은 계속적 용법으로 이제 사용되는 경향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혼동하지 않도록 서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계속적 용법에서는 that은 쓰이지 않고 WH 관계사들만 사용하고 앞서 보셨듯이 그 뉘앙스 역시 다르기에 한정적 용법처럼 생략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다시 전치사 사용 설명서로 돌아가 전치사 for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